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좀 D&D 파마텍 촬영하는데 제가 D&D 파마텍을 작년 10월 달인가요? 10월인가 9월인가? 그때 촬영하고 나서 촬영 안 했었죠? 그때가 아마 가격이 얼마였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때 제가 이제 D&D 파마텍 그때 영상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투자 포인트 이야기 해주면서 이 투자 전략제 아마 받아보신 분들 아마 그 매수가 이 자리에서 제가 아마 제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일 거고 아직 목표가 도달 안 했죠. 최종 목표가 도달 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지금 분할 매도 들어갔을 거고 최종 목표가는 아직 그대로니까 그대로 뭐 또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D&D 파운드가 또 가지고 온 이유가 이 투자 전략지 새로 제가 좀 리포트를 갱신을 했어요.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신규 분들도 아마 이제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제가 또 따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좀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D&D 파마테 좀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팩트는 그거예요. 추세는 안 깨지고 있다. 추세는 깨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차트 크게 의미 있나요? 그리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D&D 파운틴만 검색해봐도 차트 분석 이야기 거의 다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D&D 파운틴이 비만 치료제 관련 준 건 아는데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고가에서 매수했어요. 설령 고가에 매수했는 지금 뭐 주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고가에 잡아가지고 이런 자리 잡고 만약 여기까지 밀렸어요. 이거 어떻게 버티냐고. 못 버틴다니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면 D&D 파마텍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뭐 대응을 하든 뭘 하든 하죠.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일단 눌리면 나와주고는 있는데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일단 다시 사더라고요. 눌림에서. 외국인 기관은 좀 팔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개인들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비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온다.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도 단기성에 대한 투심이 좀 강해 보이고요. 아직 외국인 기관 금투 물량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나가지 않고. 이 물량은 제가 보기엔 좀 중장기 물량인 것 같아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근데 보통 금투가 중장기로 좀 투자하는 성격이 아닌데 금투 물량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 게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D&D 파운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있고 새로 제가 이제 투자 전략집을 어, 따로 만든 것도 있어요. 좀 저런 부분들도 있었어.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도와드릴 건데 아무튼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추세 깨졌을 때 그때 체크하면 되고요. 이슈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뭐 있는지. 이슈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 뭐 9시간 전, 7시간 전,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보면은 뭐 D&D 포마트 퍼스트 바이오 공동 개발 내질환 신약 기술 이전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다. 뭐 이건 이제 뭐 비만 치료제랑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지분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DD01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얘네들한테. FDA 검토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경고용 GLP 비만 이쪽.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비만 치료제 시장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음, 진짜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그 국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주식이 뭐냐면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이거 없으면 얘네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밥 먹는 거 있죠, 한식. 한식처럼 얘네 주식이 이거예요. 햄버거나 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서양 사람들 보면은 몸집이 다 크잖아요. 몸이 엄청 크잖아요. 엉덩이도 크고. 그게 이제 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식습관. 근데 이게 안 클까요? 여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 주고든 아무리 비싸도 다 사가지고 합니다. 이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비만치료 시장은 무조건 커요. 클 수밖에 없고, 우린 그 안에서 기술력 있는 애들 잡고
중장기 뭐 투자해도 되는 거고요. 단기 뭐 수익을 봐도 되는 거고, 뭐 그건 이제 투자 전략에 맞게끔 행동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글로벌 신약 경쟁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냐? 비만에서 대사질환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D&D 파마텍이 지금 GLP-1 글루카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중작용, 이 MA, SH 후보, DD01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쪽 지금 다음 사이클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주가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 2분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추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학이나 바이오마커 쪽에 대한 부분들에 설득력이 더 주가를 민감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기 재평가 트리거로만 놓고 보면은 주사제인 DD01 부분들의 데이터의 질, 그리고 경구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논의 진전에 대한 부분들, 오일뱅크랑 이쪽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이제 될지가 D&D 파마텍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얘네 기술력도 좋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직 물량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홀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이 신약 시장의 자체가 큰 그림은 분명해요. 뭐냐면 비만 치료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뭐냐, 시작 단계예요. 시작. 진짜로 시작 단계, 시작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 국내에서는 약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없잖아요. 이제 막 임상하고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뭔가 약을 만들기 위해서 경구용 쪽이나 주사제나 이런 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체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전장은 뭘로 넘어갑니까? 대사 질환이나 간 질환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냐면 결국 비만이 심해지면 뭘로 가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대사 질환 쪽으로.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첫 이 MASH 쪽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 MASH 치료제 승인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위험도를 많이 높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험도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에 대한 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대사질환으로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간질환 쪽으로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니까 치료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옛날이랑 다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주사제뿐만이 아니라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죠. 경구용. 먹는 약이죠. 이 먹는 약까지 지금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 흐름에서 D&D 파마텍도 출발점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도. 자, 이 회사 핵심 뭡니까? 파이프라인. DD01이죠. 이거. 이중작용제의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GLP-1 그리고 글루카곤 수용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작용제예요. 그래가지고 흔히 쉽게 말하면 체중이랑 그리고 이제 대사지표 있죠. 그러니까 체중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그뭐 이런 그 지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근육량은 좀 유지가 되면서 지방만 빠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사지표 같이 좋아지는 거. 거기까지 같이 잡으면서 간에서는 반대로 뭘 주냐? 효능까지 주는 거.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건강. 건강한 다이어트. 왜냐면 옛날 그 지금도 그런데 인식 자체가 다이어트 약 먹으면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얘네들이 그 나가는 그 취지 자체가 살도 빠지는데 건강도 챙기고 간 기능도 챙기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만 되면은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DD01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지 새로 업데이트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나서 어, 바로 또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DD01 쪽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선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체중을 감소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간 관련 지표랑 조직학적 개선 여부까지 같이 챙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장이 결과의 크기보다 어느 쪽으로 좀 더 방향성을 치우칠 수밖에 없냐. 이쪽으로 좀 방향성을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데이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방향성이 조금 더 프레임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거죠. 왜냐면 애들이 체중 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별다른 지표들까지도 같이 개선을 시키는 부분들에 효능을 잡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데이터 방향성, 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정이 딱 나오죠. 2분기에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올해 이제 3월이면 1분기 끝나고 4월부터 이제 2분기 들어가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아 한 2개월 뒤면 2분기입니다. 결정적 시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D&D 파마텍이 지금 올해 2분기에 이 DD01 쪽에 대한 부분들에 추가 데이터 공개를 언급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조직학 결과랑 보조 지표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는 게 관건이 되겠죠, 이제는. 과연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효능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가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사업 구조가 끝나냐? 그건 또 아닙니다. D&D 파마텍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죠. 뭐냐면은 제가 여기 아래 여러분들 적어놨죠. 오일링, 오랄링크, 이 경구 플랫폼. 이 오랄링크에 대한 부분들의 경구 플랫폼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사제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사를 맞는 거에. 그래서 이 주사제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이 있는 그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먹는 제형으로,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경구형이죠. 이 먹는 제형으로 같은 계열 약물을 구현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오랄링크의 역할이 그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이 플랫폼은 단독 임상 성과보다 뭐냐면 파트너 논의가 진척 여부가 더 중요해요.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그만큼 빅파마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지가 그 가치의 핵심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빅파마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축 자체가 데이터라든지 사업 개발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정리를 하면은 구조는 굉장히 여러분들 단순하죠. D&D 파마텍을 딱 보는 게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랄 링크랑 DD01 두 가지 보면 돼요. 주사제랑 경구용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오랄링크에 대한 경구 플랫폼. 이 두 가지예요. 이건 이제 결국 이제 그거겠죠. 데이터의 질이 곧 뭐가 되냐? 기업의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 플랫폼. 그래서 이 파트너 전개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옵션 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게 이거예요. 2026년 올해는 속도가 아니라 퀄리티의 해라고 제가 적어놨죠. 퀄리티가 중요한 해입니다. 퀄리티. 속도보다도.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속도가 좀 중요한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이제 속도보다도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분기 데이터가 설득력을 만약에 가지면은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 협상력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데이터가 좀 애매하게 나오잖아요. 애매하게 나오면은 그건 또 반대로 기대도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오랄 링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고 플랫폼이나 DD 공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사제, 저는 오히려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순히 바이오 기대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캘린더에 따라가야 하는 종목이고 올해 2분기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고 경구 플랫폼에 대한 논의의 진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지 그 여부가 아마 향후에 주가의 프레임을 결정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또 나오면은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코스피 5천, 뭐 코스닥도 1100 이상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 뭐 실적이 좋아서 주가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구는 수익을 보고 있을 건데 또 누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 막 잡기도 부담스럽고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수록 저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석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 아직 못 간 애들이 많아요. 숨어 있는 보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직 수익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좀 시청하셔가지고 꼭 좀 좋은 결과 좀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